영암군의 축사 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워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과 순천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 인근에 출렁다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극장이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작은 영화관 이용객이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소도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영암군의 최근 가축 축사 건축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해당 허가를 법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암군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영암군 삼호읍의 한 사거리입니다. 마을에 돼지를 키우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영암 백야마을 주민 260여 명은 최근 영암군의 돼지 축사 신청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영암군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리 축사를 지으려는 허가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서 7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존 조례에서 2km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영암군에 접수된 가축 축사 신청 건수는 모두 17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3건이었던 곳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는 거세지고 있지만 영암군의 입장도 난감합니다. 관련 법상 가축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을 거부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률적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건수가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요. 때문에 지금 그냥 또 그러죠. 뭐 쉽게 말해서 한두 건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기준 자체를 이제 그대로 적용하는 부분이 이어지는 있겠지만, 그게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정말 맞습니다. 영암군이 개정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강화는 지형 도면의 적용에 고시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적용되기까지 수개월 이상 남은 상황. 백야마을과 묵동마을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영암군이 허가 신청을 반대할지 승인할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달 순천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과 순천시가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수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수 묘도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사업 계획이 제출되면서 주민과 여수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묘도동의 한 마을입니다. 마을 곳곳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 20일 한 업체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며 주민 공청회를 열었기 때문인데 공청회 당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면서 시작도 못 해보고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묘도동의 경우 여수와 광양 국가산단에서 들어오는 환경오염물질로 수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만큼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가 사면이 공단이 돼가지고 공단이거든요. 공단이 돼가지고 그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나마 폐기가 그거 들어온다면 이제 못 살죠.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될 일이죠. 좋은 것 같으면 하지만은 그게 전부 다 공연디 뭘 좋아라 했고요. 공연디. 여수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는 업체는 지난 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묘도동 산 3번지에
하루 38톤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도 소각장 설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은 하루 평균 2톤 정도. 하지만 이 폐기물은 장흥에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양이어서 굳이 소각장 추가 설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남, 그럼 전북, 광주 발생 건수가 보통 이제 한 71톤 정도 되고 있거든요. 물량으로 봤을 때. 여수 같은 경우는 약 한 2톤 정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저희 여수시에 뭐 굳이 그것을 설치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또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으로 운송이 가능하거든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련법에 따라 업체 사업 계획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환경청과 여수시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3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순천 서면에 이어 여수 묘도까지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주민과 지자체의 극심한 반대 속에 업체 측이 허가를 받고 사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 인근에 출렁다리를 조성합니다. 주민 편의를 돕고 국가정원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환경단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고 생태도시에 맞지 않다며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국가정원 주차장 인근에 동천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설치합니다. 예산 30억여 원을 들여 길이 181m, 높이 12m 규모로 조성합니다. 당초 봉화산 둘레길 구간에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활용도를 높이고 순천역 관광객들의 국가정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소를 변경했습니다. 순천시는 출렁다리를 오는 10월 중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책하는 우리 시민들이 체험거리 플러스 국가정원협회가 있고 저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인접해서 우리 관광객 유입 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다음에 차후에 우리 도시재생 사업에서 우리 역세권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면 역세권에서 우리 동천 저루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국가정원까지 연결을 짓는. 이에 대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장소를 변경하면서 시민 의견을 묻지 않았고 예산이 아깝다며 강행하는 것은 불통행정이라는 겁니다. 또 출렁다리가 반생태적인 사업이고 안전사고와 사후관리 비용도 증가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온 사업이라며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혜성, 예산 낭비로 반생태적인 구조물을 도심 한가운데에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부터 처음부터 반대했었고 궁여지책으로 그 전임자의 책임 소재를 묻기가 어려워서 마지못해 그걸 재활용이라는 명분하에 관광이라는 명분하에 재설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순한 의도고. 순천시는 재정계획 수립 전에 사업을 발주했다는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주의 조치를 받았고 출렁다리 업체 무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미 출렁다리 설비가 제작돼 설치만 남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과정에 문제가 있던 사업은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작은 영화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상설극장이 없는 중소도시 지역에서 지역민의 영화 관람 등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소규모 극장인데요. 전라남도의 작은 영화관 관람객이 어느덧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의 한 작은 영화관. 평일 낮 시간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전남 첫 작은 영화관인 장흥 시네마입니다. 일단은 여기에 생기니까 광주나 목포까지 안 가도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것도 값도 싸고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좋아요. 이제 작은 영화관이 생겨가지고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강진하고 보성 주변에서 영화를 보러 장흥으로 많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현재 전남 지역 작은 영화관은 모두 7곳. 누적 관람객만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5년 10월 장흥 지역에 문을 연 작은 영화관 1호인 정남진 시네마 개관 이후 4년여 만의 기록인 것입니다. 특히 대도시권과 멀리 떨어진 곳을 위주로 세워지다 보니 문화생활에 굶주려 있던 현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관람객 숫자도 늘어난 것입니다. 상영관 두 곳에서 최신 영화를 교차로 상영하고 있고 관람료도 일반 영화관보다 저렴한 5,000원에서 8,000원 수준으로 낮습니다. 개관 4주년을 앞둔 장흥 정남진 시네마는 누적 관람객이 30만 명에 육박했고 고흥도 23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가장 마지막에 문을 연 화순도 1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이제 문화 기회를 드린다, 복지적 측면에서 많이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된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어떤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앞으로 좀 정책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호응에 힘입어 작은 영화관 사업을 해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과 신안, 담양, 영광 등 4곳에 작은 영화관을 조성 중이며 무안과 강진, 영암은 내년 사업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작은 영화관 사업을 완료하면 전라남도 22개 지자체 중 완료되지 않은 곳은 장성과 한평뿐입니다. 전라남도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승유창입니다. 동창 회원들에게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종순 장흥 군수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는 직위를 이용해 기부 행위를 한 것으로 자백했고 다음 선고가 3년 8개월이 남은 만큼 선고를 염두에 둔 행위는 아니었다며 선배들의 고향 방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종순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 명에게 식사비 등 270만 원 상당의 부적절하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상체험 활동으로 고무보트에 탄 중학생과 교사 140여 명이 강풍의 표류에 해경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완도해양경찰은 26일 오후 3시 20분쯤 해남군 송지면 송호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중학생과 인솔교사 등 141명이 나눠 탄 고무보트 14척이 표류해 민간 어선과 함께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인근 수련원에 입소해 해상체험을 하다 강한 바람에 표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함평에서 실종된 60대 치매 노인이 실종 20시간 만에 무안 지역에서 발견돼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쯤 치매 2급을 앓고 있는 61살 김모 할머니가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함평경찰서의 공조수색 요청을 받고 지역 CCTV를 통해 김 씨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김 씨는 25일 오후 1시 50분쯤 무안읍의 한 건물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김 씨는 심신피로 등 불안 증세를 보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두루미 서식지를 보존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으자는 내용의 순천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두루미 서식지 활동가와 환경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반도 두루미 연구팀은 지난 24일까지 3일 동안 서식지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회의를 열고 두루미와 서식지 보존을 위한 순천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순천 선언문에는 두루미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15가지를 정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할 일이 담겼습니다. 전라남도의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인허가 면적은 14.9%, 착공 10%, 준공 0.2% 등 모두 감소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371만 7천 제곱미터로 전년 동기 대비 2.9% 줄었습니다. 건축 착공을 인허가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33만 8천 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 41만 2천 제곱미터, 공업용이 22만 7천 제곱미터 순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도전에 나섰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유치에 또 실패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 2차 공모에 경남 고성을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후보지인 신안군 지도읍 일대 부지 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특수목적법인의 어업인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점을 실패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연말에 있을 3차 공모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해남군 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국비 9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남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은 그동안 부지를 놓고 군의회에서 이견이 생겨 지난 6월 부결됐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찬성 6, 반대 5으로 가까스로 처리됐습니다. 아열대 과수 백향과가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백향과를 보급하기로 하고 지난해 외서면 0.5헥타르의 백향과를 시범 재배했습니다. 올해 국비를 확보해 나간면 일대 0.5헥타르에서 추가로 백향과를 재배합니다. 순천시는 백향과 재배 참여 농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재배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트루드 DMZ 2019 국제자전거 대회가 강원도 고성에서 인천 강화도까지 총 510km 구간에서 펼쳐집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되는 트루드 DMZ는 국제사이클연맹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공인한 청소년 자전거 대회입니다.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는 주제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코스는 지난해보다 31km가 연장됐으며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동호인 선수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도 함께 개최됩니다. 트루드 DMZ는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경기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며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합니다. 강진군이 관광택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광택시는 거리가 아니라 이용객의 탑승 시간을 고려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올해 강원도 평창과 경북 영천이 도입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현장 여건과 이용객의 입장을 고려한 요금제와 운영 코스를 확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최근 우리 국내 관광 트렌드가 가족 또는 개별 여행객 단위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는 게 여행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교통의 편의성이나 관광지를 좀 쉽게 편안하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택시를 이용해서 관광지를 좀 쉽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 택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장마가 지나간 뒤 낮더위의 기세가 수그러들겠습니다. 우리 지역 낮 기온이 28도로 30도를 밑돌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점점 내려가 23도로 한층 선선하겠습니다. 오후에 소나기가 지날 수 있어서 우산은 계속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더위는 주춤하겠지만 큰 일교차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30도를 밑도는 날이 많겠습니다. 9월에 접어드는 다음 주 초에는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약간 높게 일겠는데요. 남해서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은 가을답지 않게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목요일까지 가을 장마가 이어지겠고 내륙 곳곳에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한 데다가 비로 인한 세정 효과까지 더해져 당분간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아 왠지 그럴 것만 같아.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